한국이 지금처럼 유럽 방산 시장에서 각광받기 전 뼈아픈 좌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노르웨이 차기 자주포 사업입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적으로 성능을 인정받던 K9 자주포를 앞세워 자신 있게 도전했습니다. 혹한기 시험, 산악기동성, 사격정 확도에서 모두 우수한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충격적인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독일제 PGH-2000을 밀어주려는 정치적 로비와 나토 내부의 결속 논리가 한국의 손발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성능이 아니라 국적 때문에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더 뼈아픈 건 당시 유럽의 시선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값싼 대체제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경험 부족이라는 낙인이 따라다녔습니다. 사실 실전에서 검증된 이력까지 갖추고 있었지만 유럽 강국들의 편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산이라서 안 된다는 선입견 하나로 배제된 것이죠. 이 사건은 한국 방산업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국민들에게도 서럽고 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는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노르웨이가 선택한 독일제 PGH-2000은 운용 과정에서 심각한 유지비와 가동률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혹한기 환경에 취약했고 부품 수급에도 어려움이 생기면서 전력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K9은 에스토니아, 핀란드, 폴란드 등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가며 유럽 형자주포의 표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뒤늦게 K9을 선택했어야 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을 무시하며 밀어냈던 유럽 강국들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된 셈입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과거의 좌절이 아닙니다. 지금 폴란드가 K9을 대량 도입하고 천무와 K2까지 끌어들이는 현실과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한때 한국산은 안 된다며 문턱조차 허락하지 않던 유럽이 이제는 한국 무기 없이는 안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과거 노르웨이에서 당했던 그 차가운 외면이 있었기에 지금의 승리가 더욱 값지고 통쾌하게 느껴집니다. 한국 방산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유럽 심장에서 판을 흔드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폴란드는 애초 하이마스를 주력으로 삼으려 했지만 미국의 납기 지연과 기술 이전 거부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 빈틈을 한국의 천무가 빠른 속도로 메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직접 SNS를 통해 후방 예비사단에도 천무를 배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을 때 이는 단순한 시험 배치가 아닌 체계적 전력 전환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서쪽의 후방 지역에까지 한국 무기를 깔아놓았다는 것은 곧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전선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루브스키 포병여단에는 한 번에 무려 8문이 공급됐는데 이는 과거 몇 문씩 나눠 도입하던 흐름에서 2배 이상 가속화된 수치입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에서 직수출한 발사대와 폴란드 현지 전술 차량을 빠르게 통합하며 쌓은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약 1년간의 검증 과정이 필요했지만 성능 인증이 끝난 이후 현지 조립 속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영국의 제인스는 한국이 보여준 신속 공급 능력을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군수 지원 능력에 견줄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산 역사에서 이렇게 빠른 공급 속도를 보여준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하이마스를 주문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20여 기 남짓만 배치된 반면 한국의 천무는 계약 체결 후 불과 1-2년 만에 수십 기가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폴란드의 대표적 군사 매체인 디펜스 24도 천무는 임시 대안이 아니라 로켓탄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장기 파트너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장비만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의 산업 기반 자체를 바꿔놓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차별점은 탄약 자급입니다. 천무는 80km급 유도로켓부터 290km급 전술탄도미사일까지 발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하나와 협력해 로켓탄 생산 공장을 세우고 있으며 이 3년 안에 본격 양산이 시작되면 연간 수십만 발을 비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하이마스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미국은 로켓탄 기술 이전을 꺼려왔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용 제한을 걸며 불신을 키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GPS 항제밍을 강화한 최신 탄두를 공급하고 폴란드가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전시 소모전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폴란드가 선택한 이유가 분명해지는 대목입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가장 큰 변화는
전력 가용성의 속도입니다. 한화가 2023년 초 첫 발사대를 인도한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총 126문이 이미 폴란드로 납품되었고 그 가운데 72문이 2025년 한 해에만 들어왔습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발사대 물량 확대뿐 아니라 전술 편성의 재배치 속도가 획기적으로 올라 후방 예비 부대까지 즉시 전력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과 화력의 호환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출하된 발사대는 폴란드의 젤츠 8x8 차체에 장착되었고 WB그룹의 토파즈 자동화, 사격 통제와 포넷 통신망과 결합되었습니다. 이 통합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대별 전개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고 동시에 현지 엔지니어들이 축적한 노하우가 곧바로 조립 라인에 반영되어 생산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한국산 천무는 더 이상 값싼 대체제가 아닙니다. 단기간에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탄약 자급이 보장되며 동맹국의 산업 기반까지 바꿀 수 있는 전략적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 유럽에서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한국산 무기가 이제는 유럽 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실. 이것이 바로 한국 방산이 보여준 극적인 반전이며 우리에게 자부심을 안겨주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탄약 공급은 전력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천무와 함께 주목한 부분도 바로 이 점입니다. 천무의 대표적인 유도탄인 CGR-080은 약 80km급 사거리를 갖추고 있는데 폴란드는 이 탄약을 자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해 한화와 WB그룹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는 앞으로 연간 수만 발에서 수십만 발에 이르는 대규모 탄약 비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전시의 탄약을 외부 공급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건 전투 지속 능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이고 이런 현지화 과정은 천무가 임시 대안이 아닌 장기 주력 무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용과 공급 리스크를 비교해 보더라도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이마스는 발사대 가격도 비싸고 탄약 단가 역시 높은 데다 ITAR 규제 때문에 기술 이전이나 현지 탄약 생산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천무는 발사대와 탄약 모두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기술 이전을 유연하게 열어두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전력 다각화 차원에서 하이마스와 천무를 병행하되 신속하게 물량을 축적해야 하는 핵심 전력 구성은 천무 중심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된 것입니다. 물론 기술적 운용적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현지 조립이 빨라질수록 품질 관리와 표준화, 장기적인 유지 보수망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남습니다. 발사대와 유도탄의 신뢰성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설계는 전시 상황에서 치명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폴란드 측은 단순한 납품을 넘어서 현지 인력 교육과 정비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한 완성형 패키지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지원해야만 천무의 가치를 온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의 전략적 파급력은 단순히 폴란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폴란드 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대규모 탄약 비축이 현실화되면 주변 동유럽 국가들 역시 유사한 자급체계 도입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 방산의 유럽 내 신뢰 자본을 단기간에 쌓는 계기가 되고 향후 추가 수출과 산업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파급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속도전은 무기 면문을 단순히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이 유럽 전략 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으로 읽혀야 합니다.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순간 유럽 전장은 사실상 한국 기술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한국 무기는 값싼 대체제 정도로만 취급받았지만 이제는 주력 무기로 자리 잡으며 동맹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수준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미국 하이마스가 지연으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한국은 총알 배송이라 불릴 만큼 빠른 속도로 수백 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탄약 현지 생산까지 열어주며 폴란드를 단숨에 세계 최강 포병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감격스러운 건 한국이 제공한 것이 단순한 발사대가 아니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었다는 점입니다. 폴란드는 이제 매년 수십만
수만 발의 유도탄과 전술탄도미사일을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유럽의 심장부에서 한국 기술이 곧 주권으로 이어지는 현실, 이것이 바로 국격 상승의 증거입니다. 한국 무기는 더 이상 보조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이자 유럽의 질서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독일 무기에만 의존하던 유럽의 관행은 무너졌습니다. 신속한 납품, 확실한 성능, 그리고 동맹을 존중하는 기술 이전까지 이 모든 걸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유럽 언론이 한국을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비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폭발적인 공급 능력과 기술력은 이미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으며 한국이 진정한 전장의 주역으로 불릴 자리에 올랐음을 증명했습니다. 폴란드의 천무는 곧 한국의 힘을 상징합니다. 만약 우리 기술이 없었다면 폴란드의 후방은 아직도 낡은 소련제 로켓으로 버티며 러시아의 위협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무기가 깔린 순간 러시아는 더 이상 함부로 서진을 꿈꾸지 못하고 유럽의 심장은 한국이 지켜주는 든든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5년 6월 6일 K-하이마스 개발로 대박난다 영상입니다. 천무를 하이마스처럼 하나의 발사 차량만으로 단시간에 다양한 탄두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매력입니다. 이로써 장거리 지상 표적 타격은 물론 해상 표적까지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대함 탄도미사일 기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유럽과 북미 등 여러 지역에서 천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장거리 로켓 시장에 지각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포병 전력의 현대화라는 세계적 추세가 맞물리면서 한국산 무기 체계가 기존 미국산 무기들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점차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경량화된 발사대와 우수한 기동성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사거리 연장과 대함 타격을 지원하는 추가 탄약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하이마스가 운용하는 미사일은 특정 목표물만 공격하는 데 특화되어 왔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이에 반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천무 계열은 80km에서 최대 300km 그리고 더 나아가 400km급 확장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하이마스를 넘어서는 정밀 타격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량적 지표를 짚어보겠습니다. 유럽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대략적인 무기 도입 소요를 가정해보면 서유럽과 동유럽 여러 국가가 총 200문 이상의 장거리 로켓 시스템을 새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미국 체계만으로는 생산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산 천무나 그 파생형이 그중 절반 정도인 100문의 수출 계약을 따낼 수 있다면 최소 수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시장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거리와 탄착 오차 범위 등을 종합해봐도 천무가 하이마스에 비해 사거리가 길고 탄착 오차도 5m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해병대 혹은 상륙작전에 투입할 무인형 다연장 플랫폼 개발도 시선이 집중되는 분야입니다. 상륙함이나 대형 수송기로 신속하게 전개하여 해안에 가까운 적 함정을 저지하거나 전방 해안을 지키는 육군 해병대 전력에 강력한 화력을 지원하는 개념이 점차 정립되고 있습니다. 기존 천무는 대형 트럭 베이스로 만들어져 기동성이 제한적이었는데 새로 추진 중인 K-하이마스는 차체의 경량화와 포드 축소를 통해 항공 수송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이마스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장점을 따라잡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사거리 확장과 다양한 탄두 운용 면에서 우위를 보여주겠다는 전략입니다. 수출 관점에서 천무가 다양한 국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장거리 지상 표적뿐 아니라 해상까지 견제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이마스로는 제한된 탄종만 운용할 수 있어 적 함정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로서 기능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천무가 새롭게 개발하는 대함 탄도미사일은 현존하는 해상 표적 타격 체계들과 결합돼 해상 위협을 장거리에서 제거하는 수단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이 모든 연구 개발 뒤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술적 비화가 존재합니다. 특히 비행 중 공기역학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밀리에 추진됐던 변형 익형 탄체 실험이 대표적입니다. 이 실험은 대함 미사일 버전에서 높은 고도로 상승한 뒤 표적 접근 순간에 예민한 회피 기동을 시도해 명중률을 높이는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연구진은 극저온 추진체 특성을 시험하기 위해 서남권 해역의 은밀한 해상 테스트 구역을 활용했고, 초기 단계에선 예상보다 높은 진동이 발생해 제어 알고리즘을 다시 손봐야 했다는 이야기도 내부적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잦은 실패와 보완 과정을 거쳐 공기역학 특성에 대한 최적화가 이뤄지면서 결국 대함 탄도미사일로서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대량 구매를 통해 천무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차세대 K-하이마스 체계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폴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해 군사적 위협이 실질적이기에 미사일 전력의 조기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투입이나 현지 면허 생산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독일은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협력해 추진하려던 신형 다연장 사업이 지연되고 이스라엘제 무기로 전환하는 등 혼선을 겪으면서 유로 하이마스 프로젝트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은 오히려 한국산 무기에게 기회가 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최근 나토 가입 이슈로 인해 급격한 국방 증강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무기를 무조건적으로 들여오기엔 절차적 시간과 정치적 갈등 요소가 있으며 자국의 다양한 전략 무기 체계와 호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이때 천무가 보유한 다목적 로켓과 탄도미사일 운영 능력은 큰 이점이 됩니다. 짧은 시간 내 대량 공격이 가능하고 포드 교체만으로 다양한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나 호주처럼 광대한 영토를 보유한 국가에서도 하이마스 또는 그에 준하는 로켓 시스템 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활한 지역에서 분산 전개하는 부대 특성상 공중수송 능력이 뛰어난 장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이마스의 뒤를 이을 K-하이마스가 이들에게도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이미 한국 방산업체와 협력해 K9 자주포 등을 시험하고 있는데 화력 자립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천무 계열 무기를 추가로 도입하면 상호 운용성 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와 직접적인 경쟁력을 비교할 때 천무는 장거리 탄약의 다양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반적인 유지비도 미국산 무기보다 다소 낮은 편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시장에서 운용성과 유지 비용을 하나의 패키지로 엮어서 홍보하면 단순 도입 가격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개발진들은 전자광학 장비와 위성 기반 유도 기술까지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해나가며 상대적 가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K방산의 존재감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급 로켓을 상업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아 한국이 점차 독자 기술력으로 이 장벽을 뚫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10년 안에 천무 계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다연장 분야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기존의 러시아제, 스메르치 계열이나 중국산 AR 시리즈 등을 방출하던 일부 개발도상국이 한국산 무기를 교체 도입하면서 연쇄적으로 천무 시장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천무의 다단계 개발과 차세대 무인 상륙형, 콤팩트형 K-하이마스 플랫폼은 세계 장거리 로켓 시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이마스가 지배하던 시장의 높은 사거리, 복합 유도, 대함 탄도 기능까지 제공하는 천무가 무섭게 추격하는 형국입니다. 사거리 80km, 160km, 300km 그 이상까지 확장하며 정밀 유도폭은 5m 이하로 좁혀질 가능성까지 열어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하이마스와 대등하거나 일부 기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정치적 갈등이나 무기 공급 지연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산 무기가 빠르게 추가 물량을 채워줄 수 있다는 점도 강력한 이점입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천무 계열은 미국산 하이마스에 버금가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무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천무의 지속적 개량과 차세대 플랫폼으로의 진화는 수출 확대와 함께 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열쇠입니다. 빠른 전개, 뛰어난 유도 기술, 다양한 목표에 대한 공격 능력, 가격 경쟁력 등 모든 요소가 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하이마스를 넘어서는 로켓 전력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